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오늘도 암과 다이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암이 전체적으로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오늘은 모든 암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이빙과 비교적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암들을 모아서 이 다이빙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피부입니다. 다른 암은 그 대부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 암이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데 피부암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다이빙이 피부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피부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다른 부분은 참 드뭅니다. 얼굴에 잘 옵니다. 그 이유가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노출과 어떤 그 일광에 의한 화상은 피부에 악성 용량을 일으키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아주 내가 젊은 시절에 무슨 농부 일을 하시는 아버님 일을 도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얼굴에 몸에 많은 어떤 일광을 받고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겼던 분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내가 의사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담배를 5년 피우고 끊은 지 30년이 됐는데 폐에 암이 나타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언젠가는 어떤 종류의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중 스포츠, 저희들은 지금 다이빙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중 스포츠는 어쩔 수 없이 일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암의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다이빙 가서 한두 번 다이빙 하시는 1, 2 클럽 회원이나 2, 3 클럽 회원분들은 이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하루 뜨거운 햇살을 받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많은 어떤 다이빙 프로분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하루에 햇볕이 가장 나쁜 짓을 하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물론 당연히 햇살은 뜨겁지만 그 자외선이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 꼽으면서 저희들 몸에, 저희들 피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또 해피부 그 시간이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일광에 노출되기 전에 반드시 30분 전에 선블록을 바르러야 됩니다. 이 선블록이 사실은 지금 해양 생태계, 특히 산호를 많이 손상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지금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 검버섯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3번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전기로 소작을 했는데 없어지더니 두 번째 레이저, 세 번째 레이저를 했는데도 아직도 흔적이 계속 남아있고 또 조만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런 경우에 내가 선블록을
바르지 않고 내가 다이빙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은 제 가방에 그 스틱으로 된 선블락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낮에도 내가 운전을 멀리해야 된다든지 하면 다른 데는 안 발라도 여기만 바릅니다. 프로페셔널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피부암이 와서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저는 다이빙을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피부암도 사실은 그 규모가 작을 때 수술하면 큰 어떤 변형을 안 줍니다만은 얼굴에 잘 오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험상궂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요. 그 다음에 이 입 주위에 있는 어떤 거기에 좀 질이 안 좋은 피부암이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입이나 뭐 그 주위가 이렇게 막 완전히 변형이 되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마우스피스 물기도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피부암에 일단 걸렸던 분은 다이빙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제일 앞에 넣었습니다. 그 뇌종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이 별도의 하나의 주제로 이미 유튜브 채널을 열면서 되게 초창기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발작을 하면 수중에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폐암은 담배 연기에 있는 탈요, 그 다음에 그 습면,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폐는 실제로 다이빙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심한 압력의 변화를 겪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폐암 어떤 종양이 어느 부분의 기도를 막아 가지고 공기가 들어갔는데 못 빠져나오면 저희들이 폐팽창 상해를 일으킬 겁니다. 이거는 다이빙 할 수가 없는 상태겠죠. 또한 폐암에 걸리신 분들은 아주 초기 때 모를 때는 몰라도 알고 나면 그 수술을 하기 전이나 뭐 항암 치료를 할 때나 이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이빙 하는 것 자체가 뭐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린 분들은 치료를 했건 안 했건 다이빙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자분들한테 오는 이 유방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유방암 자체는, 암 자체가 다이빙을 금기시킬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유방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결정되겠지만, 수술을 했으면 그 상처 부위가 완전히 당연히 암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나 그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것들의 어떤 합병증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서 다이빙을 다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유방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는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신경계에 부작용을 줘서 사람이 조금 성격도 변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이제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고 나서 혹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뭐 가끔 그 유방에 보철물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은 뭐 그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수술하고 그 성형을 하기 전에 그 수술 부위가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보철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아래쪽을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적출술을 하신 분들이 다시 유방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런 완전 치유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철물에 저희들이 생리식염수를 넣으면, 생리식염수는 중성부력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리콘을 넣는다면 요거는 약간 음성부력입니다. 그러나 다이빙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성형술을 하신 분들은 다이빙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임파선 계통의 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유명한 백혈병, 악성 임파종, 그 외국에는 시클셀, 이렇게 시클이 낫입니다.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꼬부러지는 그런 악성 빈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들이 생기면 저희들 면역계통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염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차피 혈액에 생기는 병이고 무슨 빈혈 기운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졸도를 하고, 혈소판이 생기는 병은 한번 치료를 하면 응고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치료가 됐더라도 굉장히 면밀한 어떤 신체 기능 검사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골수에 오는 아주 못된 그런 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성 육종이라고 하는 이런 뼈에 올 수 있는 이런 암들은 일단 이놈들은 오면 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이빙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이 그 남자한테만 오는 병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립선암을 앓는 분들은 다이빙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립선암이 이렇게 3기, 4기 넘어가면서 사람이 굉장히 어떤 위중한 상태가 되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앓고 만약에 치료가 되신 분이나 전립선암이 초기나 이럴 때 크게 다이빙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는 치료를 하는 어떤 범위나 수술한 상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 몸 상태, 건강 정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다이빙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위장관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장관이라는 것은 위와 소장, 대장 이쪽을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상부, 즉 위, 소장 이런 부분들은 암을 가지고 있을 때나 일단 수술하고 나서 다이빙 복귀하는 데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상처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위암의 경우도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항암제나 방사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들에 대한 부작용은 또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다이빙을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하부 위장관, 우리가 저희들이 대장암, 그 다음에 직장암, 그 다음에 항문 이런 데 이렇게 암이 오게 되면 인공 항문을 저희들 복부 피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대변을 받는 주머니를 차게 됩니다. 과연 이분들이 다이빙 해도 될까? 제가 이 질문을 지금까지 딱 한 번 환자분한테 받은 적이 있고,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이빙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머니가 다이빙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위를 잘 정리하고 방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버디 분들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이빙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어떤 뒤치다거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냄새도 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정말 크게 도움을 주면서 같이 다이빙을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다이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암과 다이빙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장기에 오는 그 암들이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폐암, 그 다음에 임파계, 그 다음 뼈에 오는 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과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